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토요일에 있는 프로토 총 5경기 준비를 해왔고요. EPL 경기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좀 약속이 있어서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고요. 첼시 대 노리치의 경기입니다. 배당에서의 확률은 국내와 해외 둘 다 승 쪽을 가리키고 있고요. 승부패에서는 이 경기는 그냥 승으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첼시가 워낙에 좀 유리해 보이는 경기고, 전체적으로 지금 노리치가 연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연패를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 경기를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루카쿠나 이런 주축 자원들의 이탈은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리고 또 챔스가 있었죠. 그래서 체력적인 부담은 있어도 노리치의 모습을 생각을 해본다면 첼시가 무난하게 이길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을 말씀을 드리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는 왜 2.5점이 기준점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2.5점이 기준점을 받았어요. 근데 루카쿠가 없어서 조금 불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이 경기는 첼시가 대승할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많은 득점 역시 가능한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첼시의 오버 쪽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1점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첼시가 2.5점까지는 조금 버거울 것 같고요. 그래도 1점 기준이라면 그래도 저는 좀 2점 차 이상의 승리는 충분히 가능할 정도의 첼시의 전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리치가 사실 공간이 있을 때는 좋은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지금 첼시의 맨디키퍼를 뚫어내긴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첼시의 핸디캡 승 마인승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2번 경기입니다. 크리스탈 팰리스 대 뉴캐슬의 경기고요. 배당에서의 확률은 국내와 해외 둘 다 국내에서는 승패 쪽, 해외 배당에서는 승과 무승부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좀 이변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의 패 쪽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 경기를 일단은 이변으로 바라보는 부분들은 크리스탈 팰리스가 도깨비 팀의 모습이 굉장히 좀 강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매율이 좀 크리스탈 팰리스 쪽으로 좀 몰렸는데 저는 그렇게 본다면 크리스탈 팰리스의 도깨비 팀적인 부분들 좀 이변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크리스탈 팰리스가 이 팀의 장점은 사실 이 공간이 있었을 때 역습과 공격진의 개인 능력으로 풀어나가는 그런 과정들이나 세트피스가 좋은 팀인데, 뉴캐슬이 사실 수비적으로 라인을 내릴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이 감독이 경질이 됐기 때문에 경질 버프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변을 바라보고 있고요. 이변으로 무승부가 아니라 패를 바라보는 부분들은 저는 이런 경기는 역배가 나온다면 이변이 나온다면 완전한 역배가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가 수비가 단단한 팀은 아니기 때문에 뉴캐슬이 잘만 준비해오면 충분히 노려볼 만한 경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크리스탈 팰리스의 패 쪽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 언더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득점이 많이 나올 경기는 아니에요. 왜냐면 크리스탈 팰리스가 뉴캐슬 상대로 상성이 좋은 팀은 아니고 뉴캐슬 역시 결정력이 좋은 팀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언더 쪽으로 득점이 적게 나오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제가 크리스탈 팰리스의 패로 이변을 바라보고 있어서 크리스탈 팰리스의 핸디캡 패배, 뉴캐슬의 프랜승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번 경기입니다. 에버튼 대 와포드의 경기고요. 배당에서의 확률은 국내에서는 비슷하고 해외 배당에서는 승과 무승부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경기는 무승부 쪽으로 이 경기도 역시나 이변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변을 바라보는 부분들은 에버튼 쪽으로 좀 구매율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몰렸어요. 근데 와포드가 사실 공격이 나쁜 팀은 아니에요. 측면에서의 모습들이라든지 수비가 불안하긴 해서 에버튼이 유리해 보이는 경기는 맞지만 와포드가 공격에서의 측면에서의 모습들이나 지금 에버튼이 좀 측면 공간과 수비적으로 이 크로스의 좀 불안한 부분들은 저는 와포드가 충분히 노려볼 만한 부분들이 있고, 에버튼이 공격에서의 그런 칼버트레인이나 히잘리송과 같은 주축 자원들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을 생각을 해본다면 이 경기는 무승부에 조금 더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무승부로 말씀을 드리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언더가 정배인데 저는 역배인 오버 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배를 바라보는 부분들은 에버튼이 일단은 공격에서의 지금 히샬리송과 칼버트린이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언더 쪽도 조금은 생각은 했는데 일단 와포드가 수비적으로 너무 불안해요. 그래서 에버튼 역시 좀 득점이 가능할 것 같고, 그리고 와포드 역시 이 공격이 나쁜 팀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에버튼의 수비를 생각을 해봤을 때는 뒷공간도 좀 있기 때문에 득점이 좀 많이 나올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배지만 오버를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무승부로 이변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에버튼의 핸디캡 패배, 와포드의 프랜승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번 경기입니다. 리즈 대 울버햄튼의 경기고요. 배당에서의 확률은 국내와 해외 둘 다 비슷한 확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경기도 역시나 이변으로 리즈의 패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울버햄튼이 왜 역배당을 받았는지 개인적으로 좀 이해가 되진 않는데 어쨌든 리즈가 지금 벤포드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주는 모습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경기력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팀이고 수비도 좀 불안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울버햄튼이 지금 리그에서의 흐름이 나쁘지 않고 특히나 원정에서의 전적이 지금 좋은 상황인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이 경기는 울버햄튼이 더 유리한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두 팀의 경기는 좀 승패 방향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리즈의 패로 이변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오버 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리즈가 지금 많은 득점을 해나가고 있는 팀은 아니기 때문에 언더 쪽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했지만 울버햄튼이 경기력이 좋고 그리고 리즈가 그래도 하피냐가 복귀한 부분들은 복귀 가능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리즈 역시 좀 공격에서의 모습들은 나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울버햄튼도 수비가 이 불안한 부분도 있어서 저는 좀 득점이 많이 나는 오버 쪽을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리즈의 패로 이변을 바라보고 있어서 리즈의 핸디캡 패배, 울버햄튼의 프랜승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사우스햄튼 대 벌리의 경기고요. 사우스햄튼 배당에서의 확률은 국내에선 무승부 쪽, 해외 배당에선 승과 무승부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일단은 사우스햄튼의 승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벌리가 경기력이 굉장히 좋지 않아요. 사우스햄튼도 경기력이 엄청나게 좋다라고 보기엔 좀 어렵지만 그래도 공격에서의 풀어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이 압박으로 볼을 탈취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은 굉장히 좋습니다. 벌리가 좀 압박에 고전하는 모습들이 있고 수비 라인 자체가 낮은 팀은 아니기 때문에 사우스햄튼이 무난하게 이길 수 있는 경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우스햄튼의 승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역배지만 오버 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두 팀의 경기력만 생각을 해봤을 때는 언더에 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지금 사우스햄튼이 이 볼을 탈취해 나가서 나아가는 그런 역습들이 굉장히 좋고 벌리의 수비가 불안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사우스햄튼 역시 수비적으로 봤었을 때 측면과 뒷공간에 대한 불안함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팀인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면 벌리 역시 좀 득점 역시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득점이 좀 많이 나오는 오버 쪽을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사우스햄튼이 이기더라도 벌리 역시 득점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좀 힘겹게 이기는 그런 경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우스햄튼의 1점 차 승리, 핸디캡 무승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경기에 대해서 공유를 모두 마쳤고요. 1번 경기부터 가장 추천을 드리는 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번은 첼시의 오버, 2번은 크리스탈 팰리스의 언더, 3번은 에버튼의 오버를 가장 추천을 드리고요. 4번은 리즈의 핸디캡 패배, 5번은 사우스햄튼의 승을 가장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5경기 중에서 한 개의 픽을 가져와 봤고요. 부주력 픽입니다. 주력과 고배당 픽은 멤버십 회원분들에게만 공유가 되고 있고 단톡방 참여를 희망하고 싶으신 분들만 멤버십에 가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에버튼의 오버, 두 번째는 리즈의 핸디캡 패배, 세 번째는 사우스햄튼의 승을 가져가 봤고 4.3배당을 책정을 받았습니다. 저는 내일 저녁에 또 일요일 프로토 경기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